공무원 중 10% 이상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특별 휴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물리치료사로 20년간 일한 시각장애인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업을 시킨 청주시가 인정을 거부한 건데 어찌된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청월 생명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축제로 치러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강준치와 블루길 등 유해종들이 충주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까지 텃세로 자리 잡아 어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 가운데 10% 이상이 직장을 떠나는 등 저연차 공무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특별 휴가를 도입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11명. 이 가운데 벌써 3명이 퇴직했습니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넓혀도 신규 임용된 247명의 공무원 가운데 이미 10% 이상이 시험을 치러 어렵게 입사한 직장을 떠났습니다. 시군 지역도 마찬가지. 청주시도 지난 5년간 5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100명 이상이 퇴직했고 영동구는 320명의 신규 직원 가운데 퇴직 인원이 45명에 달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여 등 근무 여건. 9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세전 187만 7천 원으로 수당이 더해져도 실제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가장 큰 게 보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다른 얘기는 이제 임용급여를 말씀드리면 딴 데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를 해도 비슷한 급여를 받고 스트레스는 좀 덜 받을 텐데. 이런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입 공무원들이 사표를 던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 휴가를 줍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기존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2년 내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8세 이하까지 3년 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주시도 지난 4월부터 5년차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저연차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일부 확대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는데 제가 어떤 걸 해드릴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담게 된 거고요.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북뿐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문화 개선과 업무 경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증으로 장애인 요양시설에 물리치료사로 20년간 일을 해오다 돌연 자격 미달로 권고사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시설에 구직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취업에 실패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청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이 밥을 다 먹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내팽개치더니 질질 끌고 간 겁니다. 당시 이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이정숙 씨는 자신이 법인 관계자에게 귀뜸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런 이유로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고 결국 2022년 권고사직을 통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합니다. 시설 측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안마사 자격증만 갖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말 말도 못하고 자기 표현 능력도 없는 제 후배들을 위해서 때로는 제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업무를 했는데 그런데 이 씨는 올해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채용에 지원했는데 억울함이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20년간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채용이 보류된 겁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이 매해 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평가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떤 개선 명령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누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시설 측은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실제로는 물리치료사로 일하게 된 2002년 당시 채용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도 담당 공무원이 모두 퇴직해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씨의 맹학교 동문들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청주시가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이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중단합니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5명의 업무 피로도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부터 성인 응급 환자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아 응급 환자와 권역 외상센터는 정상 진료합니다. 충북 지역 암 환자 2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민 암 환자 9,380명 중 45.5%인 4,264명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에 위치한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도민은 30.2%인 2,834명입니다. 한편 지난해 충북 암 환자가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소득 상위 20%는 48.5%인 반면 소득 하위 20%는 40.8%로 7.7%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청주의 대표 가을 축제인 2024 청원생명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이라 의미가 더 큰데요. 올해부터 청원생명축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치러집니다. 이민아 기자가 개막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원생명축제가 열리는 오창 미래지테마공원. 이번 주 금요일 개막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형형색색 꽃이 피어나면서 꽃대궐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먹거리조는 청사초롱을 밝히고 모든 채비를 끝냈습니다. 올해 청원생명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일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축제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청주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해서 도농화합 행사로 도농화합 줄다리기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그린 축제이잖아요. 다회용기를 가지고 입장 시에는 입장이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또 청원생명의 정체성을 살려 도시민들에게 농업 문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청원생명 브랜드를 포함한 품질 좋은 청주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KBS 전국 노래자랑 청주시 편을 통해 도농화합회장도 마련됩니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낙하놀이를 비롯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수학체험, 승마, 동물 먹이 주기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풍성합니다. 65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차장을 7곳으로 늘려 3,5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순환버스를 많이 증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오창, 프라자까지 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무료 환승으로 저희 축제장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을 주제로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테마공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요즘 충주호 어망에는 소득원이 되는 토종 물고기 대신 유해어종만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 민물 가마우지까지 텃새로 자리 잡으면서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먹어치워 어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충주호 위로 한 어민이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평소 쏘가리가 많이 잡히는 어업 구역이지만 배 위에 쏟아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강준치와 블루길. 특히 강준치는 토종이지만 주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생태계 교란 유해 어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렇게 수십 개의 그물망 안에는 토종 어류는커녕 팔뚝만한 강준치 등 유해 어종만 가득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작업에 나서지만 유해 어종 포획량은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많게는 그물 하나당 1톤까지도 잡히는데 그만큼 돈 되는 물고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제 외래 이렇게 유해 어종이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이제 뭐 장어나 쏘가리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뭐 붕어도 안 올라오고 쏘가리도 지금. 인근 어업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치곤란인 유해 어종을
충주시가 킬로그램당 3,000원에 사들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어민들의 더 큰 걱정은 지난해부터 급증한 가마우지입니다. 지난 5월 개체수 조절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마우지 포획 작업도 실시했지만 어획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강에 고기가 없는 게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가들은 먹는 것도 엄청 많이 먹어요. 가들은 다 저 몸뚱이 이만한데 잉어 이런 것도 꿀떡꿀떡 생기더라고. 무자격자들의 불법 어획도 심각합니다. 어제 새벽 충주시 동양면 만지에서는 배터리로 쏘가리를 불법 어획하던 3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기에 대한 그런 데미지를 입은 어류들은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 한 1, 2주 정도의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회유하는데. 생태계 변화와 불법 어획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민들. 지자체마다 치어 방류 등 어업 환경 보존에 힘쓰고 있지만 수중 안팎에 산재한 위기들 앞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고성군도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 지역을 떠나는 대신 마을에 남거나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25살인 김윤수 씨는 지난해부터 홀로 고기잡이에 나서는 선장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고성으로 귀화한 지 10년 차. 친구들 따라 도시로 떠나는 대신 마을에 남아 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이제 막 사람도 많지 않아서 한적하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른 나이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배도 한번 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상아 씨도 6년 전 건강을 위해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고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성군이 마련한 창업 지원을 통해 바닷가 마을에 독립 서점을 차렸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살 때보다 둥글둥글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편안한 곳. 고성 지역 귀농귀촌 가구는 최근 5년 새 매년 7%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유입이 대부분이지만 20, 30대 청년 인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청년 정착 지원금과 주거비, 창업 지원 등을 비롯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72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알맞는 맞춤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청년들에게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년 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년 정책 개발을 하는 데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농촌 한 달 살기와 예술인 마을 조성 등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한편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김도훈입니다. 오송 역세권 유통 상업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안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오송 역세권 조합은 유통 상업용지 4만 786제곱미터 부지에 대형 쇼핑몰 유치가 여의치 않자 주상복합을 건립할 수 있는 일반 상업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원 간의 찬반이 엇갈린 상태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4차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도시계획위 또한 이를 이유로 부결 의견을 냈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합의안이 도출되면 도시계획위를 다시 열어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가 태국 방콕시와 문화, 관광, 교육, 의학 등의 협력을 위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협정이 의료 관광과 청주 국제공항 직항 노선 개설 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충청북도는 태국 인센티브 컨벤션 협회와 마이스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건의를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작은 예결위 간사,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과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의 신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예산 추가 반영 등을 건의했습니다. 청주향교 제1기 가풍 지도자 수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에 배출된 가풍 지도자는 모두 26명입니다. 수료식에서 홍성모 전교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가풍이라는 말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익숙해졌다며 아름다운 가풍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천구는 도내 군 지역에서 처음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 정책 공모, 인식 개선 교육, 유공자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천구는 지난해 7월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저출산 대책팀을 도내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충주 농업인단체 연합회 등 11개 충주 지역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가격 보장을 촉구하며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충주시 주덕읍 2,000여 제곱미터의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80kg 쌀 한 가마 가격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고 쌀 수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확기 당시 80kg 쌀 한 가마의 가격은 21만 7천 원대였으나 올해 9월 기준 17만 5천 원대로 1년 만에 20%나 하락했습니다. 신규 임용된 공무원 10%가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 휴가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들이 애를 쓰고는 있다지만 휴가 며칠 더 준다고 지금의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왜 떠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